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가장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혹은 질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분할 점수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전학년의 대상으로 과목의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 산출할 때는요, 나이스의 분할 점수 산출 기능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분할 점수를 그러니까 지필평가나 혹은 지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를 할 때는요, 저희가 학생 평가 지원 포털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아마 올해 지금 2학기부터일 거예요. 이제 어, 추정 분할 점수를 할 때 나이스를 반드시 활용을 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스에서 추정 분할 점수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문항 정보표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스에서 추정 분할 점수는요.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문항 정보표의 문항별 난이도 및 배점 자료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학교에서 추정 분할 점수를 한다. 그러면 결국 나이스의 문항 정보표의 내용을 다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고교학점제에서 성취 평가제에 대한 건 쭉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은 A 5단계로 하게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I 단계 미수 임플리먼트에서 미수, 성취도 I까지 저희가 산출하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해서 90% 이상을 저희가 A부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이 퍼센트가요 반드시 만점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 이상이 A인데 이 90% 이상 우리가 90점 이상으로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고정분할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90%를 이상을 90점, 80%에서 90%를 우리가 80에서 90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성취도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성취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학교에서 따로 수준에 맞춘 점수를 따로 산출하는데 그걸 우리가 추정 분할 점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이스에서 이제 산출할 거다라는 겁니다. 소유이죠. 그래서 학업 성취율 40%가 반드시 학기 말 과목 성취 원점수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40점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취도별 추정 분할 점수를 설정하여 각 성취도별 점수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성취율하고 분할 점수에 대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 목표 성취 기준에 따른 학생의 도달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성취율이라 하고 분할 점수는 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나 수행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준거에 해당하는 평가 척도상의 점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수를 우리 분할 점수를 고정 분할 점수 혹은 추정 분할 점수로 만들어서 산출하겠다는 거죠. 분할 점수 설정 방법은 성취 수준별 고정 분할 점수가 있고요.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라고 이제 명칭이 좀 약간 다르죠. 예전은 그냥 고정 분할 점수 혹은 단위 학교 산출 분할 점수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성취 수준별 고정 분할 점수 그리고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취 수준별 고정분할 점수는 그래서 기준 성취율하고 평가 점수를 동일한 척도로 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센트와 이 퍼센트하고 점수를 1대1로 매칭시키는 거죠. 그래서 백분율과 점수 1대1로 대응시키는 거죠. 다만 우리가 I를 40% 이하를 I라고 하는데 이 I는 2024학년도 올해까지는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할 점수 설정에서 성취준별 추정분할 점수는 이제 고정된 점수를 1대1로 매칭한 이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교과 특성이나 평가 문항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담당 교사의 경험과 교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기준 성취에 해당하는 적절한 분할 점수를 추정하는 방식인데 분할 점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나이스에서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성취수준별 고정분할 점수하고요. 성취수준별 추정분할 점수의 기준 성취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면 두 가지의 근본적 차이는 점수를 어떻게 놓을 거냐라는 거죠. 기준 성취를 원점수와 동일 척도로 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절차인데요. 쭉 이렇게 요게 지필평가 방법이고 이게 수행평가 방법입니다.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법 다 있습니다.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학기 단위 성취 수준 특성을 확인하고 2단계 성취 수준별 최소 능력 특성을 합의할 거고요. 근데 문항을 검토하고, 근데 문항을 범주화하고, 그런 다음에 문항 범주별 예상 정답률 추정하고, 그리고 교사별 평점 결과 종합 논의할 텐데 요거를 한 2단계 정도를 반복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항 범주화는 나이스에서 문항 정보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범주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중하 상은 몇 문제냐, 하는 몇 문제냐, 중은 몇 문제냐. 이것을 각각 서답형과
선택형별로 해서 총 6단계로 범주할 거고요. 그 각각 상에 따른 만점, 하에 따른 만점을 보여줄 겁니다. 이건 이따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라운드 등록한다 그랬죠. 그 라운드 등록하는 걸 단계를 통해서 2단계 정도, 최소 2단계 정도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 분할 점수를 산출할 거다라는 거죠. 수행평가는 이렇게 되는데요. 수행평가는 여기 최소 2회 반복되는데 수행평가는 반복하지 않고 1회만 등록할 겁니다. 이런 형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분할 점수 그럼 나이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예, 지필평가, 수행평가, 학기말에 따른 분할 점수, 추정 분할 점수는 이런 단계를 요 각각의 메뉴에서 산출한 결과는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를 반영할 겁니다. 예, 산출 결과 가져오기 나중에 예,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분할 점수 산출 결과에서 예, 산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수행평가의 분할 점수는 채점 기준을 수행 수준의 평가 요소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지필평가와 공통 척도로 반환 산출합니다. 즉, 지필평가 A, B, C, D. 그러니까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거, C에 대한 거, D, 그리고 E에 대한 거를 변환해서 산출할 겁니다. 예, 어렵지는 않고요. 각각 A는 몇 점, B는 몇 점 정도로 만점에 대해서 A 단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맞을 거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단계로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절차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기말 최종 어떻게 산출이 되냐 하는데 시험을 만약에 2번 봤어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각각 30%고 수행평가는 40%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중간고사 A는 한 87점, A 단계 애들은 최소 87.5 그리고 B는 뭐 78.3 이렇게 돼 있으면요. 87.5에 0.3을 곱하고 88.3에 0.3을 곱하고 수행평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100점 만점 만약에 됐다라는 걸 가정해야 하는 겁니다. A 단계 한 90점 맞을 거다 그러면 여기다 0.4를 곱해서 다 더하면 88.74인데 이게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해서 최종 분할 점수는 A 단계, A는 89점 정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학기말 최종 분할 점수가 산출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스에서 분할 점수 관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관리라는 메뉴가 있으면 좀 이따 화면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추정 분할 점수를 이용해서 성취를 산출할 때는 4세대 나이스에서는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혹시 선생님들 나이스 보실 수 있으면 아마 같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이스에서 분할 점수는 성적의 분할 점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분할 점수 그리고 분할 점수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총 3단계입니다. 지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관리 그리고 수행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관리 그리고 마지막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관리에서 총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지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관리는 내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1차 지필, 2차 지필 평가를 수학을 본다. 2학년 학생들. 그러면 이렇게 지필평가 수학에서 1차 지필평가에서 수학에 대해서 산출을 이렇게 각각 최소 능력자 예상 정답률에서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점수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나이스의 지필평가 문항정보표 관리에서 해당 고사에 해당 학년 그리고 해당 과목에 문항정보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분할 점수에서 이 문항정보표에서 어떤 걸 갖다 쓰냐면요. 난이도와 배점을 갖다 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요. 나이스에서 문항정보표에서 난이도를 입력을 하게 되면 내용 영역하고 성취 기준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학교에서 수학2는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나이스의 문항적 목표에 내용 영역, 성취 기준, 난이도, 배점, 정답 혹은 복수 구분에 대한 여부들이 다 입력이 되고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감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항정보표에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문항정보표에 모든 내용이 입력되고 마감이 되어 있으면 분할 점수에서 해당 고사, 해당 학년을 선택을 하고요. 과목을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상 점당률 입력, 교사별 입력 정보, 문항 범주별 조회, 예상 추정 분할 점수 조회라는 책 4개의 탭에서 먼저 예상 정답률 입력이라는 탭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입력 마감 먼저 좀 취소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맨 처음 보시면 아까 범주와 나이스에선 자동으로 범주화 된다는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문항구 부분에 선택형하고 서답형이 있고요. 쉬움, 보통, 어려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수학 2에 선택형은 쉬움, 보통, 어려움을 했고 서답형에는 어려운 문제 하나만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범주화가 되어 있고 쉬운 문항 7문항, 보통 문항 7문항, 어려운 문항 6문항, 서답형에 어려운 문항 1문항 이렇게 다 범주화되어 있고 배점, 합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 능력자 예상 정답률이라는 것은 한 우리 A 정도 되는 학생들이 최소한 한 이 정도, 이 쉬운 문항은 한 예를 들어서 90% 정도를 맞을 거다 해서 그러면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평가 단계는 여기 보면 5수준 플러스 미수와 5수준 두 가지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024학년도에서는 미수 단계를 선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가 단계 미수 먼저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5수준만 입력하셔도 되고요. 선택을 하셔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혹은 5수준 플러스 미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5수준 플러스 미수로 저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한다 하고 2등급을 하면은 미만 학생들은 아이가 되는데 산출을 해도 어차피 창고형으로는 창고형만 나타납니다. 나중에요. 창고형만 나타나고 실제 아이들은 2단계 아이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을 위해서 저는 5수준 플러스 미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예상 정답 구분은 5% 단위인데요. A 그리고 B 예를 들어서 80, B 단계는 한 75% 정도 맞을 것 같다. 우리 학은 C는 한 65% 그리고 D는 한 55% 그리고 2단계는 40, 한 5% 맞겠다. 이렇게 5% 단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단 2단계 같은 경우는요. 5%를 벗어나게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단 나머지 단계는 예를 들어서 여기 88,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학교에서 A 정도 아이들은 한 82% 맞을 것 같다. 이렇게는 입력이 안 돼요. 예상 정답률은 항상 5% 단위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85% 정도 맞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60%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A하고 B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 이상이 차이가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물론 저장은 됩니다. 학교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0 하면 빨간색이 사라지죠. 여기 차이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70%, 여긴 한 60%로 할 거고요. 여기에 한 45%, 50% 하겠습니다. 여기 50%, 그리고 여기는 46%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난이도별 최소 정답률은 낮은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보다 정답률이 낮을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쉬운 난이도가 22단계 애들은 44%인데 보통 단계가 쉬운 것보다 더 어려운데 더 많이 맞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밑에 게 위에 거보다는 더 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36%가 들어가지 올바른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사라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한 여기는 60%가 맞겠다. 그리고 여기는 50. 근데 여기 55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C가 B보다는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낮아야 되니까 40.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서답형 어려운 문항도 50, 40. 이런 형태로 추정 분할 점수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30, 그리고 20, 한 15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해당 라운드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4세대 나이스는 라운드가 하나만 등록이 돼도 추정 분할 점수를 위해서 산출 결과 관리해서 라운드를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확정은 안 되는 게 내가 입력을 다 하고 다 입력되고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입력 마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감이 되고 그리고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결과 관리를 해서 해당 라운드를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정을 했다는 확정의 의미가 바로 어떤 거냐? 나중에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 산출해서 해당 라운드를 갖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급적 라운드를 가급적 2개 이상을 등록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1회 라운드 했으면 이제 라운드를 하나 더 등록을 하시고요. 라운드 등록을 누르시면 라운드 번호가 자동으로 증가가 돼요. 라운드 번호 2가 되고요. 이렇게 어떤 평가 단계 다시 선택하시고 좀 전에 5수준 플러스 미수를 했으니까 계속 5수준 플러스 미수로 할 겁니다. 그리고 예상 정답률은 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냥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빈칸 떠서 두 번째 라운드가 나타나면서 빈칸에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혹은 두 번째 라운드 삭제를 할게요. 라운드 등록을 누르신 다음에 자, 복사 대상 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1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를 등록을 할 텐데 내가 첫 번째 라운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1라운드를 선택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라운드가 좀 전에는 빈칸이 나타났지만 두 번째 라운드가 등록이 되면서 첫 번째 라운드에 입력했던 자료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복사가 돼서 2라운드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여기는 85%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여기는 50%가 되거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 40%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B는 80% 정도. 이렇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는 한 55%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맞춰서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45, 36%가 아니고 한 32%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시고, 저장하셨으면 그런 다음에 항상 입력 마감을 눌러주시면 해당 라운드의 자료가 이렇게 입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1차 지필평가와 그리고 2차 지필평가에서도 나중에 2차 지필평가에서도 같은 작업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2차 지필평가에서도. 그래서 2차 지필평가에서도 해당 작업들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지금은 1차 지필평가만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지필평가도 입력을 해보면은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여기 90% 간단하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예, 그런 다음에 입력 다 끝났으면 입력 마감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라운드를 2차 지필평가도 1차 지필평가를 2차 지필평가에서도 1차 지필평가와 마찬가지로 1라운드 자료를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정도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입력 마감하고 그래서 산출, 추정 불완전 산출 결과라고 해서 내가 라운드를 다 등록하고 입력 마감했으면 이렇게 라운드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한 라운드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선생님들이 했을 때 이 정도의 추정 불안 점수가 나올 것 같다면 선택하시고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저는 2차 지필평가 하나 라운드로 확정했고 그리고 1차 지필평가에서도 수학에 대해서도 예, 여기는 첫 번째 라운드 괜찮을 것 같다. 자료를 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할 점수에서 지필평가에 대한 정보들을 확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수준에 대해서 5수준 플러스 미수는 또는 5수준 하나를 선택하는데 5수준 플러스 미수를 선택하여 2단계의 점수를 입력하셔도 2024학년도에서는 학기 말에 2단계의 점수는 0.5 변환되어 입력되고 I수준 산출되지 않으니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출 절대 되지 나중에 학기 말 추정 분할 점수 산출해서 나타나지만 참고하시라라는 거고요. 실제 아이들한테는 그냥 0점으로 다 입력됩니다. 그러니까 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기존에 사용하던 학생평가 지원 포털이 있거든요. 거기에 분할점수 산출 프로그램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학교에서 추정 분할점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메뉴나 아이스 메뉴를 사용하셔서 추정 분할점수를 산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추정 분할 점수, 지필평가 추정 분할 산출 관리해서 학년도 학기 확인하고 고사 학년 과목 한 다음에 라운드를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상 정답률 입력 탭에서 최소 능력자 예상 정답률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해당 등급에 포함되신 최소한의 학생 비율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추정 분할점 산출 관리에서 라운드를 선택하고 확정한 다음에 닫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게 해당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교과를 여러 명의 교사가 담당하면요. 해당 교사가 모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특정 교사, 전부 다 입력을 안 하셔도 확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과를 복수의 교사가 담당할 때,
그 해당 선생님들 다 자료를 입력하고, 그다음 입력 마감, 그리고 나중에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 동시에 하진 않을 거예요. 예, 어떤 선생님 좀 빨리 하고 어떤 선생님 좀 천천히 하실 텐데, 한 교과를 복수의 교사가 담당할 때요. 한 명의 교사가 라운드를 여러 개 등록하면, 등록한 라운드는 다른 교사에게도 조회가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지금 여긴 연수 서버에서 저 혼자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1차 지필평가 수학2에서 먼저 제가 일단은 확정 취소를 할 때는 그냥 확정 취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가 라운드 1하고 2를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교사가 여기 분할 점수, 동일하게 수학 2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분할 점수 관리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라운드 두 개가 다 조회가 돼요. 다만 빈칸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수 교사가 가르칠 때 한 명이 먼저 라운드를 세 개를 등록했으면 차후에 나중에 접속해서 조회하시는 선생님들은 라운드 1, 2, 3이 다 조회가 돼요. 그래서 해당 그 선생님들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선택하셔서 순차적으로 자료를 입력하시고 입력 마감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명칭만 조회가 되고 내용은 조회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사가 라운드에 자료를 입력하고 입력 마감하면 나중에 교과 대표교사 혹은 교과에서 정하는 한 명이 라운드를 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확정은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료 입력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많죠? 이제 여기가 좀 선생님들이 잘 들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거를 집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관리 기능을 이용하려면 해당 고사 과목에 대한 문항 정보표가 다 마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문항 구분, 난이도, 해당 문항 번호에 대한 문항수 배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예상 정답률에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등록하면 예상 정답률 입력한 내용이 초기화돼서 새롭게 정답률 입력할 수 있고 좀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소 능력자 예상 정답률 간의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는 하위 정답률 칸의 색상이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는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최소 능력자 정답률 입력하고 저장 후 입력 마감을 했어요. 입력 마감을 하고 그럼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결과 클릭하면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결과 관리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라운드를 확정하게 되면 문항 정보표에서 확정 이후에 문항 정보표의 마감 취소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성취 기준과 난이도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이제 여기에 좀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요. 우리 학교에서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 관리를 써요. 그리고 입력을 다 했고 아마 이거를 먼저 해야지 가정통신을 통해서 먼저 사전에 우리 학교에 대한 추정 분할 점수 각 단계별 등급별에 대한 분할 점수들을 안내가 될 텐데 그런 상태에서 안내가 된 다음에 시험이 잘 이루어졌으면 참 문제가 없는데요. 시험에 문항 오류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문항 정보표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항 정보표 관리로 오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2학년이죠. 2학년에 지금 수학을 하는데 수학에 이가 좀 문항 오류가 생겨가지고요. 지금 2차 집필평가로 봐야겠다. 예. 음, 잠시만요. 다른 분들이 지금 성적을 산출하고 지금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집필평가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감을 취소를 해야 될 겁니다. 마감 취소를 하게 되면 자, 마감을 취소를 했거든요. 1차 집필평가 2학년 수학 2를요. 제가요, 수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수정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분할 점수 관리에서 입력했던 내용에 자료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요.
마감이 되지 않,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 문항정보표를 제가 마감을 풀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문항정보표를 마감을 다시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해요. 2차 지필평가에서 수학2에서 예를 들어서, 어, 새롭게 지금 뭔가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감을 뭐 이제 수정을 만약 한 다음에 다시 마감을 하게 됐어요.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감을 하고 나면은 분할 점수 관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은 추정 분할 점수 결과 관리에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타나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제가 추정 지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해서 먼저 기존에 내가 자료를 다 입력하고 라운드 등록하고 마감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필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문항정보표에 변경이 되어 있으면 예, 지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경과는 항상 지필평가가 마감이 된 다음에 문항정보표가 마감이 된 다음에 우리가 산출을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문항정보 내가 등록한 다음에 문항정보표가 마감이 된 이 문항정보 마감 시간과 라운드 등록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항정보표 마감 이후에 마감 전에 등록이 된 것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항 출제 오류로 제 시험을 치를 때 문항정보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확정 이후에 문항정보표를 마감 취소하는 경우는요. 성취 기준과 라운드는 우리가 일단 먼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운드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 마감을 취소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분할 점수 산출 결과를 했더니 어, 어, 입력 마감을 하고 어,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산출 결과에서 했더니 얘네들은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등록을 해줄 수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막 라운드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하나를 새로 등록을 하고 그냥 2번 라운드로 그냥 그대로 등록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산출 결과 관리해서 쓸 수 있는 걸 입력 마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산출 결과에서 쓸 수 있는 건 그 이후에 등록할 수 있다. 이것만 우리가 확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라운드를 만약에 여기서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 라운드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등록해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지필평가 문항적법 마감 이후에 등록한 라운드만 확정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확정을 했어요. 라운드로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문항정보표 관리에서 확정 이후에 문항정보표를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먼저 문항정보표를 입력을 하고 근데 마감 취소를 했어요. 지금 현재 라운드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는요. 입력이 안 돼요. 문항 추가가 안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성취 기준을 등록을 해도요. 선택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확정이 되고 나면은요, 문항정보표에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배점과 정답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배점과 정답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난이도나 성취 기준이나 그리고 내용 영역들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문항 오류로 인해서 내가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는 과목이 문항정보표도 다 등록하고 라운드도 등록했는데 시험 이후에 문항 오류가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 어, 이 문항정보표 자체를 정답과 배점 외에 다른 것도 내용을 이제 재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겠죠. 재시험을 치를 때 21번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분할 점수 관리에서 확정했던 라운드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했던 라운드를 취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차 지필평가에 2학년에 수학 과목 같은 경우가 있으면 확정 취소를 눌러 주셔야지만 확정 취소를 누르고 그런 다음에 문항정보표로 관리로 오면 여기서 문항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서야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난이도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꽤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에 안내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문항적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제시험 문항 예를 들어서 11번이 잘못됐어요. 그럼 11번 배점 우리가 제시험 주제 0점으로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0점으로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제시험 문항을 이제 뭐 입력을 하겠죠. 저는 그냥 제시험을 일단 놓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문 성취 기준 입력할 거고 그런 다음에 11번 문항을 0점을 넣을 거고 보통 난이도. 그래서 21번에 시험을 칠 거 21번으로 만들 거고 보통 난이도의 그 문항수는 4.5. 그리고 뭐 정답 얘는 뭐 3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줄 거였죠. 예. 뭐 이런 안내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감 눌러주시고 그렇게 된 다음에 분할 점수로 와서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분할 점수에서 수학2에서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문항 정보표가 완전히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해당 변경된 것도 지금 보통 제가 이렇게 변동된 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라운드를 새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에서는 빨간색 때 다 사용을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좀 이따 말씀드린 거하고 구별이 되는 건데요. 일단 라운드를 새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지필평가를, 재시험을 치렀다면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그닥 많지는 않고요. 미리 이제 기존에 재시험을 치른 문항이 오류 문항과 문항수도 동일하고요. 배점도 동일하고 난이도도 동일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기 안내된 가정통신문 내용하고 변동이 안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기존에 확정했던 라운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하셔서 확인하시고요. 복사하신 다음에 그 해당 라운드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출 결과에 대해서 마감하시고요. 마감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정 분할 점수 결과 관리해서 복사했던 라운드를 이렇게 확정해 주시면 기존에 확정했던 자료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요거는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시험 문항이 오류 문항 수와 그리고 난이도와 그리고 배점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복사해도 사용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시험 문항이 기존 오류 문항과 비교해서 배점 문항수, 배점 난이도 등의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 확정했던 라운드를 복사해도 가정통신을 통해서 사전에 안내했던 각 등급별 추정 분할 점수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잘 확인하셔서 잘 확인하셔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문항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거는 지금 4세대 나이스에서 지금 현재 새로운 분할 점수하고 그리고 문항 정보표가 완전히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재시험 문항에서 재시험에 있을 시에는 반드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꼭 확인하셔가지고 안내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문항 오류가 나타나지 않게끔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31쪽에 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건 꼭 선생님들이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필평가 추정분할 점수 산출 관리에서 뭐 이제 예상 정답률 제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 적색 글자로 방금 표시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라운드 확정이 불가능하고요.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 이상 입력돼야 되고요. 정답률보다 높아야 되고요. 뭐 낮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사별 입력 정보 조회 탭을 선택하면 다른 교사가 입력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연수 서버이기 때문에 한 명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명만 있기 때문에 저만 나타나는데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의 교사들이 자료가 쭉 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복수의 교사가 이제 가급적 복수의 교사 하나의 교과를 담당하면 담당 교사가 모든 자료 입력하는 권고하고요. 입력하지 않은 교사가 있어도 자료의 확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가급적 모든 교사가 입력하는 것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어, 라운드는 4세대 나이스에서 나온 이제 지필평가 추정분할 점수는 라운드를 한 번만 진행해도 추정분할 점수를 확정할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라운드를 2회 이상 입력하는 것을 권고하고요. 그다음에 추정분할 점수 확정 시 모든 교사가 예상 정답률 입력하고 마감이 되면 확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입력했으면 해당 라운드 자료에 대해서 마감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마감을 안 했더니 확정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감까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입력 마감이요. 그리고 확정한 라운드를 취소하려면 지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결과 관리에서 확정 취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산출 결과 관리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확정 취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확정하려면 선택하시고 확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제시한 문항을 제가 지금 4번은 3번을 복사해서 쓴 건데요. 문항수가 지금 전혀 차이가 저기 제시어 문항 21번에 입력한 자료가 정답률하고 그러니까 배점, 난이도 그런 것들이 다 그리고 문항수 하나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동일한 자료 별 차이가 없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가는데 간혹 학교에서 제시어 문항을 예를 들어서 4점 문항이 잘못됐을 경우에 4점짜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2점 문항 두 개로 쪼개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 예상 정답률에 내가 똑같이 복사한다 할지라도 문항수나 혹은 배점 이런 것들이 배점 합 이런 거에서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정답률에 오류가 생겨죠. 이전 내가 복사해서 확정한 라운드를 복사해서 쓴다 할지라도 정답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안내드릴 내용입니다. 그 문항 범주별 조회 탭을 선택하면 지필평가 문항 유형에 따른 각 성취 수준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들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 마감해야지만 자료가 조회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항 범주별 조회, 입력 마감해지면 자료가 조회되고요. 그런 다음에 예상 추정 분할 점수 조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상 분할 점수 조회 탭을 선택하면요. 해당 지필평가, 예상 분할 점수, 성취 수준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등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입력 마감해지 자료가 조회되니까 해당 탭을 선택을 하셨고 조회하신 다음에 요 정도면은 제대로 우리가 산출했다라고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탭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시고요. 수행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필평가가 다 됐다라면 수행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관리 탭이 있어요. 여기서 조회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먼저 수행평가 추정 분할 점수는 전체 영역과 영역별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은 자 만점에 대해서 수행평가 지금 제가 수학 2에 먼저 보면 수학2의 수행평 영역을 총 3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연속 함수 이용, 생애 그래프 만들기, 적분 이용한 넓이 측정하기 논술 해서 이렇게 3개를 만들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만점, 각각의 10점, 15, 15 만점에서 만점이 40점으로 제가 입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수행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관리에서 해당 학년의 과목을 조회를 하게 되면 전체 영역 그 입력한 총점의 40점이 나타나고 혹은 영역별을 선택하게 되면 각 영역별로 A, B, C, D, E에 대한 각 등급에 대한 분할 점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든 영역을 하든 결과는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 산출해서 다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영역을 입력하고 예를 들어서 A를 36, B를 29, C를 24, D를 16, E를 10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실 수 있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28 정도 될 것 같다. 그럼 28하고 저장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전체 영역으로 해도 되고요. 혹은 영역별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각 점수는요. 만점 40점 혹은 만점 10점을 초과해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체 영역인데 여기가 뭐 100을 입력한다. 이렇게 저장은 안 됩니다. 영역의 만점을 초과해서 입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한 6점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영역별로 입력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취 수준별 분할 점수로 수행평가 분할 점수에서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성취 수준별 분할 점수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닌 해당 영역 만점을 기준으로 각 등급별 추정 분할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로도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 만점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 말고 독서는 영역 입력 안 해요.
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문법이 10점이고 말하기가 20점이다. 문법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법에 대한 영역별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기는 18, 뭐 16, 14, 12, 10 이렇게 각각 등급별 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예,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수행평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필평가는 라운드를 2회 이상 하는 것을 권고하고요. 수행평가는 라운드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 점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수행평가 분할 점수는 전체 영역이나 혹은 영역별 하나를 선택해 저장하고 분할 점수를 성취를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수행평가는 수행평가의 성취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는 수행평가 성적 관리 점수 입력 또는 마감 여부에 관계없이 입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기 초에 입력을 학기 초나 혹은 뭐 학기 중에도 입력하겠지만, 그래서 학기 말, 뭐, 시기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학기 말 전에 이미 입력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과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학기 말 추정 분할 점수 산출해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추정 분할 점수의 자료를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기 말에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학기 말 추정 분할 점수 산출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선택하고 과목 선택하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수학을 보면 제가 수학 2가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를 추정 분할 산출하고 그런 다음에 확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확정된 걸 볼 수 있고요. 수행평가는 전체 영역에 대한 점수를 확정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을 확인하고 다 이상이 없다. 그래서 A하고 A, B 등급에 대한 A는 최소 78, 그리고 B 65, C 55, D 40, E 29. E 등급은 29가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이 등급의 29는 자동으로 산출할 때 0으로 학기 말 성적 산출할 때 얘는 0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기 29가 나왔다 할지라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 이상이 없으면 추정 분할 점수 산출해서 클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추정 분할 점수를 확인 눌러주시면 추정 분할 점수 산출이 추정 분할 점수 산출 취소로 바뀌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과목 출력을 하게 되면 내가 추정분할 산출한 요거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것들, 추정분할 점수 자료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지금은 한 과목만 나타나서 좀 자료만 나타나는데 여러 과목을 산출했으면 여러 과목의 자료가 다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어가 있으면 국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문항정보표 입력이 안 돼서 이용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전 과목 출력을 누르면 전 과목 추정 분할 점수 산출을 하는 모든 과목에 대한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통해서 확인 자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결과는 수준별 추정 분할 점수 곱하기 반영 비율 곱하기 100, 뭐 이런 형태로 합으로 계산이 되고요. 추정 분할 점수 산출이 완료되면 문화한 정보표 내에서 내 성취 기준과 난이도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정 분할 산출이 됐으면 집필평가의 문항 정보 당연하게도 뭐 이미 산출이 됐기 때문에 등급별로 수학에서 이유는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마감 취소를 뭐 하셔도 난이도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까 마찬가지로 거꾸로 가야 되는데요. 이미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 산출을 하는 상황이라면 추정 분할 산출을 산출한 상태에서 문항 정보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산출 취소를 하고 추정 분할 산출을 한 것을 잘못했다면 산출 취소를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까 역으로 라운드 등록한 거를 취소를 하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정보표 관리에서 다시 이제 만약에 다 취소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항정보표 한 것을 다시 마감을 눌러주시면 되고 수정하고 마감 역으로 가시고 그런 다음에 예, 일단은 여기서 문항정보표 했는데 뭐 특별하게 내가 정답이나 배점 그러니까 정답 정도만 우리가 수정을 했다 정답 정도만 수정했다 그러면 분할 점수에서 어차피
가급적이면은 정답만 수정하셨으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정답만 내가 예를 들어서 정답만 문항정보표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지필평가에서 문항정보표에서 내가 정답만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분할 점수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건 내가 정답을 썼지만, 아니, 정답을 수정을 했지만 이미 여기서 확정을 해놨거든요. 그럼 확정된 자료는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항 정보표 수정한 내용이 정답 정도다. 정답 정도다. 그러면은 그냥, 예, 확정된 거 라운드 그런 거 건들지 마시고 계속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항을 추가하고 뭐 이런 것들 배점과 이런 나머지 정도까지 자료까지 다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라운드 관련된 자료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잘 확인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 분할 점수 산출을 진행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성적 산출 선행 작업에서 산출 결과 가져오기를 통해서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금 수학의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을 했어요. 산출을 했으면 나중에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요, 분할 점수 산출 결과에서요,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할 때요, 여기 산출 결과 가져오기라는 게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산출 결과 가져오기에서 내가 수학의 방금 산출한 걸 선택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I 등급의 성취율의 경우 확인 용도로만 제공되며 E 등급의 성취율은 0으로 고정 반영된다 되어 있잖아요. E하고 E 등급의 성취가 29점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실제로 선택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 2는 0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5단계 플러스 i로 해도 큰 상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상관하지 않으시고 자료를 입력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할 점수 산출 결과에서 좀 전에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을 했으면 분할 점수 관리에 좀 전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예, 분할 점수 산출 결과에서 사용됨이라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점수 산출 취소를 하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해서 상취를 먼저 삭제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 산출이 추정 분할 점수 산출한 게 잘못됐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산출 결과에서 2학년에서 사용했던 이 자료를 삭제를 해야지만 산출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분할 점수에서 추정 분할 점수, 학기말 추정 분할 점수를 여기서 다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작업에서 사용했으면 분할 점수를 사용했으면 예, 더 이상 추정 분할 점수 산출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용했던 자료를 다시 삭제하고 여기서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좀 전에 저기 보여드렸고요. 분할 점수 산출 결과에서 사용되므로 안 된 문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스를 통해서 추정 분할 점수를 산출하고 성취율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출 결과 관리에서 가져오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이스를 통해 추정 분할 점수 산출하고 성취를 관리할 때 뭐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결과를 선택해서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성취율을 저장이 완료된 후 추정 불안 전속을 수정하기 위해선 저장된 성취를 삭제해야지만 된다는 이야기고요. 좀 전에 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산출 결과 가져오기 했을 때 화면에서 보여주는 I 등급의 성취율 같은 경우는 확인 용도로만 제공되며 E 등급의 성취율은 0으로 고정이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추정 불안에서 산출을 했고요. 산출을 한 다음에 예, 성적 산출 선행 작업에서 분할 전수 산출 결과 학기말에 성적을 산출하실 때 조회하셔서 산출 결과 가져오게 하셔서 선택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에서 추정 분할 점수 산출하고 성취를 관리하는 경우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학생 평가 지원 포털의 분할 점수 산출 프로그램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셔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르게 또 분할 점수 산출을 만약 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외부 프로그램에서 분할 점수 산출했다라면요. 여기서 직접 수기를 입력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2.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32에서 수기를 입력하고 저장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라면요. 근데 산출 결과 다시 가져오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혹은 예, 일괄 저기 고정분할 점수 해서 고정분할 점수를 상치하는 건 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선택하시고 5단계 하시고 여기서 직접 90, 80, 80 그리고 70, 70 이거는 뭐 기존에 저희가 썼던 방법이죠. 60하고 일괄 적용 그리고 저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정분할 점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정분할 점수를 사용하냐, 고정분할 점수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조금씩 좀 달라요. 예, 근데 올해 그래서 추정분할 점수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요, 조금 고민하실 사항들이 생겼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실 사항은요, 재시험이 생겼을 경우에, 재시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요, 되게 고민되는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안내됐던 가정통신문의 추정분할 점수, 각 단계별 추정분할 점수하고 다르게 나중에 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시험 문항이 오류 문항과 난이도와 배점이 문항수, 난이도, 배점과 배점이 다를 경우에는요, 예, 추정분할 점수,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됐던 추정분할 점수와 그리고 나중에 재시험에 따른 재시험 영향으로 산출된 추정분할 점수가 서로 간에 다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